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의 온도, 그 결, 그 여백. 우리가 내뱉는 말이 곧 복이 되고 업이 됩니다. 어떤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따르고 어떤 사람 곁에서는 인연이 자꾸만 끊어집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누군가는 애써 다가가도 끝내 혼자가 됩니다. 왜 나에게는 따뜻한 인연이 없을까? 나는 왜 사람 복이 없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지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업으로 맺어지고 말로 이어지며 지키는 것은 한 마음에 달려 있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 건 대부분 행동이 아니라 말 때문이고 사람이 사람을 얻는 것도 결국은 말 때문입니다. 기원정사의 이른 아침, 바람은 고요했고 햇살은 아직 대나무 그늘을 넘지 못한 시간,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꾸 멀어집니다. 처음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등을 돌리거나 어색해지거나 끝내 멀어집니다.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걸 보면 제 복이 부족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람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에서 온다. 그대가 평소에 쓰는 말, 그 말의 온도, 그 말의 결이 사람을 머물게도 하고 사람을 떠나가게도 한다. 그럼 인복이라는 건 태어난 운명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는 업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사람 복은 말의 기운을 따라 흐르고 마음의 모양을 따라 맺어진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보니 제가 잃은 인연들의 시작은 모두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거나 너무 무심했거나 너무 날카로웠던 순간들이었어요. 말 한 줄이 인연을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한다. 말은 업의 씨앗이지만 인연에서는 말이 곧 복의 흐름이 된다. 제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운으로 전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괜찮다고 여겼고 말투나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진심만으로는 복이 되지 못한다. 자비로운 말로 표현되어야 상대의 마음에 닿고 복으로 돌아온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에게 인복이 많다는 건 그들이 특별히 더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인복 많은 이는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며 말의 기운을 살핀다. 인복은 사람이 모이는 기운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운이다.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지키지 못한 인연은 있어도 얻지 못해. 아쉬운 인연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대가 놓친 인연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아라. 거기엔 작은 말 한마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았고 그 인연을 멀어지게 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예전에 가깝던 친구에게 그건 너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 라는 말을 무심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웃었지만 그날 이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말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결론을 정해버리는 판단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 말 한 줄이 인복을 끊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요? 그들은 판단보다 질문을 하고 비난보다 이해를 말하며 말의 끝에 상처 대신 여백을 남긴다. 말의 끝에 여백이요? 말은 칼이 되기도 하고 다리도 되지만 그대가 여백을 남기면 그 다리는 복이 되는 길이 된다. 제자는 천천히 되뇌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이 결국 내 곁에 남을 사람의 모양을 정하는 거군요. 맞다. 말의 결이 곧 인연의 결이다. 그대가 부드러운 말로 인연을 감싸면 그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말로 묶은 인연은 쉽게 상하고 터진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복인지 업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그 한 줄의 질문이 그대의 인복을 지키게 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의 온도를 지킨다. 기원정사의 저녁. 햇빛은 사라졌지만 잔잔한 따스함이 대지에 남아 있었다. 제자는 오늘도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가진 기운, 그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는 이제 말의 온도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저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말을 했고 정당한 이야기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말들이 너무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온도가 낮았던 거죠. 진실도 차갑게 말하면 상처가 된다. 말은 내용보다 먼저 기운으로 전달된다. 따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차가운 말은 진실을 말해도 그 문을 닫게 만든다. 그럼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부드럽게 하려 애쓰는 사람인가요? 그들은 말의 결보다 말의 온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가 그 말 속에서 떨리지는 않을지, 상처받지 않을지 한 번 더 살피는 마음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한 번도 내 말이 따뜻했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옳았는가, 나는 틀리지 않았는가, 그것만 따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멀어지게 한 것이다. 사람은 틀린 말보다 차가운 말에 먼저 마음을 닫는다. 한 번은 가까운 사람에게 그건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 말을 하고 난 뒤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온도가 그 인연을 쉽게 만든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되뇌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이 따뜻한 사람이다. 맞다. 말이 따뜻한 이는 사람을 데우고 사람을 머물게 한다. 그 따뜻함이 말에서 흘러나올 때 복이 그 곁에 머문다. 말의 온도를 지킨다는 건 상대를 위한 배려이면서 결국 내 복을 지키는 일이군요. 그대가 내뱉은 말의 온도는 그대가 다시 받게 될 인연의 온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이 따뜻했는지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인복을 부르는 시작이다. 인복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멈출 줄 안다. 기원정사의 한가운데 늦은 오후 바람은 조금 더 차가웠고 그 고요 속에 제자는 오늘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부처님의 곁에 다가가 앉은 제자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한참을 머물렀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요즘은 말보다 말하지 않음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낍니다. 무언가 설명하고 싶고 내 입장을 말하고 싶고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은 순간마다 말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인연을 지키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말을 멈춘다는 건 내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요? 말을 멈춘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말을 줄이는 순간 그대는 상대를 지키고 자신의 복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으면 무시당할까? 두렵고 오해받을까 조급합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이는 잠시 오해받을 수 있지만 그 침묵이 오래도록 인연을 지킨다. 저는 말을 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참다가 틀어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멈춤의 지혜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다. 예전에 가까운 친구와 다툴 때 제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인연은 지금도 이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한마디가 너무 하고 싶었고 지금은 그 한마디가 너무 후회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입을 떠난 순간 인연의 끈도 함께 끊어진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말을 멈추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그 말이 인연을 살리는가? 인연을 시험하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라. 그 말이 복을 남기는가? 감정을 남기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단다. 제자야, 말을 멈춘 자는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지키고 복을 지키고 업을 끊는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켜주는 순간이 되도록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그대의 인복을 이어주고 업을 가라앉히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인복 많은 사람은 이런 말을 먼저 건넨다. 기원정사에 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흐리고 땅은 조용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면 제가 더 약해 보일까봐 먼저 사과하면 제가 지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는 걸 미뤄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복 많은 이는 먼저 다가가는 말의 힘을 아는 자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되물었다. 먼저 다가가는 말. 그것이 복을 만드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상대가 열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대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복은 그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저는
괜히 어색하거나 상대가 무시할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복을 미루는 습관이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다. 그 말이 늦어질수록 인연도 멀어지게 된다. 예전에 어머니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셨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말했어야 했던 사람은 나였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그 순간 복의 문을 연 것이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복은 그대 안에 남았을 것이다. 스승님, 그럼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합니까? 간단하다, 괜찮아,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이런 말들 부끄러울 수 있지만 가장 강한 복이 되는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그 말들을 머릿속으로는 자주 떠올렸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은 기운이 되지 않는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복의 파동이 된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자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따뜻한 말을 원하지만 누구도 먼저 건네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복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 머문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앞으로는 저는 괜찮습니다 보다 당신도 괜찮으신가요? 라는 말을 먼저 건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복을 머물게 할 것이다. 인복은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먼저 건넨 사람이 지닌다. 인복을 끊는 말, 공통된 특징 기원정사의 저녁 하늘은 잿빛이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이불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스승님,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변한 줄 알았고 운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들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한 건 어쩌면 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은 사람이 떠나간 뒤에야 그 무게를 알게 된다. 그리고 인복을 끊는 말은 늘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점에서 더 무섭다. 제자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저는 늘 내가 솔직해서 그래.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복을 끊는 말의 첫 번째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을 빌린 무례함이다. 진실은 말해도 되지만 자비 없이 던지는 말은 진실이 아니라 칼이다. 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내 성격이 이래, 이런 말을 핑계로 날이 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다. 나는 원래 그렇다는 말은 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교다. 인복을 끊는 말 중 가장 조용하지만 깊게 박히는 건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다. 그 말 한 줄에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군가를 향해. 넌 왜 늘 그래? 너는 원래 안 돼? 이런 말들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했던 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떠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말은 기억보다 감정에 남는다. 말의 내용은 잊어도 그 말이 남긴 기분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기분이 그 사람의 발걸음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든다. 그럼 저는 어떤 말부터 바꿔야 할까요? 그대가 매일 쓰는 말 중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 그 말부터 한 번만 멈춰 보아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끌어내리는 말, 그 모든 말이 그대의 인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 제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없이 손을 모았다. 앞으로는 한마디를 던지기 전에 그 말이 인연을 살릴지, 인연을 끊을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바람보다 조용하게 그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물음 하나가 그대의 말끝을 바꾸고 그 말끝이 그대 곁에 사람을 지켜줄 것이다. 6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인복 많은 사람은 기분보다 관계를 선택한다. 기원정사의 마당엔 햇살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다. 제자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과 다투고 난 뒤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순간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왜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고 남는 건 끊어진 관계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을 지닌 자는 순간의 기분보다 지켜야 할 관계를 먼저 보는 이다. 저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진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실도 자비가 없으면 상처가 된다. 감정을 드러낸 것이 관계를 망쳤다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라 칼날이었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는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고 참기 싫었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지나가지만 관계는 남는다. 그대가 말을 꺼내기 전 그 말이 기분을 위한 것인지 관계를 위한 것인지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그 인연은 아직 곁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감정을 참는 것이 복이 되는 걸까요?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인복 많은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다. 내 기분보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더 소중했는지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을 묻는 순간 복은 그대 곁에 머문다. 사람들과 멀어진 뒤에야 그때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이 그대의 기분을 대신했지만 그 사람은 그 말로 인연을 잃었다. 스승님, 앞으로 말할 때 저는 어떤 기준으로 멈춰야 할까요? 감정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감정은 순간이고 관계는 시간이다. 인복 많은 사람은 시간을 지키는 말을 한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는 이 말이 오늘을 풀 것인지 아니면 인연을 끊을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대의 입을 지켜주고 그 입이 그대의 복을 지켜줄 것이다.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 이야기. 인복 많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나무를 세운다. 기원정사의 뒤뜰에는 한 그루 오래된 나무가 있었다. 제자는 그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부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 곁엔 늘 사람이 모이고 도움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늘 혼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시선을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보았느냐?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고 사람이 머뭅니다. 그렇다. 겸손은 말 없는 인사이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기운이다. 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전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 복도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더 좋은 인연을 지니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인복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데서 온다. 남을 세운 말은 그 사람의 기운을 살리고 그 기운은 다시 그대를 향해 돌아온다. 스승님, 겸손은 말로도 표현됩니까? 말이 먼저다. 그대 덕분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겸손을 담고 있고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늘 자기 자랑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엔 사람들이 잠깐은 모이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말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복은 사람의 입과 함께 사라진다. 그럼 남을 높이는 말이란 어떤 말입니까? 상대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말이다. 그대는 그런 면이 참 좋다. 그 노력이 참 인상 깊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을 높이고 그대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 제자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내 안의 공간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맞다. 겸손한 사람 곁에선 사람들이 긴장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 공간에 복이 머무는 것이다. 앞으로는 말을 할 때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보다 상대를 높이는 말이 먼저 나가도록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그 습관 하나가 그대의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 속에 복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7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인복 많은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말을 지킨다. 기원정사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오후. 제자는 평소보다 굳은 표정으로 부처님 곁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어제 가까운 사람과 다퉜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는데 결국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았고 돌이킬 수 없는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기다렸다. 제자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먼저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도 그만 화를 담은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갈등의 순간 말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리고 그 흔들린 말은 가장 오랫동안 남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관계는 지금처럼 틀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업이 되었고 그 업이 인복의 줄을 끄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저는 말로 버텼습니다. 말을 해야 억울함이 줄어들 것 같아서 말을 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할 거라 믿었습니다. 말은 때로 설명보다 무기처럼 쓰이기도 한다. 억울함은 사라져도 말은 남는다.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가 더 오해할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하지만 말로 상처를 남긴 뒤에 후회는 그 오해보다 더 깊다. 그럼 갈등이 생긴 순간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에 말을 줄이는 자는 인연을 살리고 감정을 먼저 쏟는 자는 복을 잃는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화를 풀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말부터 생각한다.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으면 어떡하죠? 내가 참은 만큼 그도 참아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은 상대를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복은 내가 지키는 말 끝에 머문다. 그대가 먼저 지켜낸 그 말 한 줄이 시간이 지나 인연을 되돌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제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말들을 지켰더라면 관계는 아직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평생이 된다. 그 여운을 복으로 남길지 업으로 남길지는 바로 그 한순간의 말에 달려 있다. 스승님, 앞으로는 갈등 속에서 조차 말의 온도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의 인복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이다. 진짜 복은 말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말 하나를 지켜낸 사람에게 머문다. 인복 많은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듯 말한다. 기원정사의 새벽은 말 한마디 없이 시작되었다. 바람도 소리를 숨기고 있었고 제자는 조용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머물렀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스승님, 요즘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로 이끌고 말로 설명하고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복을 키우는 시작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전보다 무뚝뚝해졌다고 합니다. 조용한 제 말이 가끔은 차갑게 들린다고도 합니다. 조용한 말은 길게 머문다. 긴 말보다 짧은 말이 더 진하게 남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저는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애써 다가가는 말이 줄어드니 사람들과의 거리도 생긴 것 같습니다. 거리를 좁히는 건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진심이다. 많은 말을 해도 복이 없는 말이 있고 짧은 말에도 복이 깃드는 순간이 있다. 제자는 천천히 되뇌었다. 그럼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듯 말하는 사람입니까? 맞다. 기도하듯 말한다는 것은 말이 자기 자리를 알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뜻이다. 가끔 그냥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게 기도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거창한 말에 담기지 않는다. 삶이 힘든 날에 누군가가 건넨 한마디, 그대는 잘하고 있어요.
그 말 하나가 인연을 다시 살리고 그 말 하나가 그대 안의 업을 잠재운다. 제자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말을 해야 진심이 전해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짧은 말 속에 진심을 담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된다. 기도는 길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담는다. 그런 말이 복의 모양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한다. 앞으로는 말을 꾸미기보다 기운을 담고 길게 말하기보다 온기를 담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인복을 부른 것이다. 인복 많은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오래 지킨다. 인복을 지키는 단 한 가지. 기원정사의 새벽. 바람도 소리를 낮추고 온 세상이 고요 속에 잠겨 있는 시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머물렀다. 부처님이 조용히 먼저 입을 열으셨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는구나.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동안 제가 묻고 싶었던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 곁엔 인복이 머물고 나는 자꾸 인연을 놓치는 걸까? 그 물음을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면 이제 답도 그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말이 복을 만들고 말이 업을 만든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다 말을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복은 말의 모양에서 생기지 않는다. 복은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 머문다. 사람을 위해 말했는지, 나를 위해 말했는지, 그 차이가 인복을 만드는 단 한 가지였던 것이지요. 그렇다. 인복을 지키는 단 한 가지는 말에 앞서 마음을 먼저 보는 것이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한 뒤에 후회했고 말한 다음에 관계를 잃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말을 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말인지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마음 하나가 사람을 지키고 복을 지키고 내 삶의 기운을 지키는 단 한 가지였네요. 진짜 인복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이들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내가 잃었던 인연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이 복이 되기를 바라며 말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조용히 울렸다. 말은 기운이고 기운은 인연이고 인연은 복이다. 그 마음 하나 말을 내기 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인복을 지키는 단 한 가지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내가 앞으로 할 모든 말이 누군가의 기도처럼 닿기를. 오늘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은 말이라는 작지만 강한 씨앗이 어떻게 인복을 만들고 복을 지키며 운명을 바꾸는지를 담담하게 따라온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큰 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복은 내가 하는 말 한 줄 그 말 속의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기도하듯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